자, 안녕하세요. 메타버스 허브의 기술감독 김명길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5개 오브작으로 해서 이 버추얼 프로덕션의 리얼타임 VFX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저희의 지원 프로그램인 픽소톱에 대해서 다루는 방법, 그리고 장비 결선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그런 교육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이 리얼타임 VFX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분야에 활용되어 왔는지, 또 활용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VFX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 분야나 이런 이제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각 효과의 줄임말이죠. 비주얼 이펙트라고 하는 것의 줄임말이고요. FX라는 것 자체가 이펙트의 줄임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주얼, 시각 효과에 관련된 부분은 비주얼 이펙트, VFX라고 부르고요. 소리에 관련된 것, 소리에 관련된 이펙트는 사운드 이펙트라고 해서 SFX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FX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상물, 이 미디어 컨텐츠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수 효과를 주기 위해서 활용되는 촬영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CG라고 하죠. 이 뒤에도 설명을 할 거지만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그 기술로 촬영된 것을 우리가 VFX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이보다도 더 많은 분야에서 VFX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CG를 활용한 것이 상당히 일반화되었고 앞으로도 그 많은 영역들이 이 CG를 활용한 VFX로 일반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CG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컴퓨터 그래픽이에요. 우리가 이제 TV나 이런 곳에서 보면 CG 처리를 해주세요 라던가 CG라고 하는 이 용어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TV나 이런 이제 일반 매체에서 많이 보여지는 CG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막이라던가 어떤 이제 스티커처럼 화면에 이제 붙어서 표현되는 이런 여러 가지 컴퓨터 그래픽을 생각하실 텐데 이 컴퓨터를 이용한 영상 수정이나 또는 새로운 영상 제작의 기술을 총칭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만들어진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을 총칭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양한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CG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 표현을 하면 모양과 색을 수치로 변화하여 디지털로 나타내는 논리적인 표현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마 이 표현은 상당히 낯선 표현이기 때문에 굳이 이 표현에 대해서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보통은 컴퓨터를 활용한 이런 이제 영상 제작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CG라는 것들은 결국 이 그래픽 하드웨어의 성능과 함께 성장을 해 나갔고요. 이 기존에 아주 예전부터도 실은 이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지만 그래픽 하드웨어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래픽 카드라고 불리는 하드웨어 또는 이 컴퓨터의 CPU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성장하면서 같이 기술도 발전해 왔습니다. 자, 현재에서는 속도 측면에서는 이 실시간 렌더링이라고 하는 기법이 발전하고 있고요. 품질 측면에서는 레이트레이싱이라고 하는 기법이 중심이 돼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저희가 주 분야로 다루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실시간 렌더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렌더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방금 말씀드린 이 CG라고 하는 그 컴퓨터 그래픽과 여러 가지 영상들을 이제 합치는 이 영상의 제작 기술의 총칭인데 이 렌더링이라고 하는 이 방식 자체가 오래 걸렸어요. 많은 시간 동안 이 렌더링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 물적 자원, 물리적인 자원과 시간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갔죠. 그래서 영상 제작 분야에 계신 분들은 렌더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익숙하게 접하시고 계세요. 아주 많은 슈퍼컴퓨터 또는 다량의 컴퓨터들로 영상들을 제작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에 나오는 이런 만화 영화들, 3D 캐릭터 애니메이션 영화라든가 이런 많은 영화들이 영상물을 최종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렌더팜이라고 하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몇 시간에서 정말 며칠이라고 하는 이런 렌더링 기간을 거쳐야만 그 하나의 그 영상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실시간급에서 1초에 뭐 60번, 1초에 30번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 실시간 렌더링 기술이 속도 측면에서는 발전을 했고요. 이 레이트레이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아주 예전부터 있던 기법 중에는 하나였어요. 아주 예전부터 광선 추적 기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이런 음영의 계산, 어둡고 밝고 하는 이런 음영의 계산을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이 그 보이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있는 이 라이팅을 계산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전부 측정해내면 아주 사실에 가까운 이런 가상 영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기법이었는데, 당연하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산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시간에서는 불가능했던 기술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화 영화나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나 이런 이제 되게 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이런 제작에서는 당연하듯이 이런 레이트레이싱 기법이라든가 이런 이제 다양한 고급 기법을 활용하고 그거를 렌더팜을 통해서 얻어내는 이런 방식을 활용해 왔던 거죠. 하지만 이 레이트레이싱도 결국 실시간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런 하드웨어와 기술들이 발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VFX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촬영 그리고 시각 효과, 이 VFX를 이렇게 합성해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보통 그래서 뭐 후 보정을 한다, 후 작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리얼타임 VFX라는 건 그렇게 하지 않고 촬영을 함과 동시에 합성이 돼서 최종 결과물이 바로 제작되는 이 VFX 분야를 리얼타임 VFX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도 당연히 존재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르지 않았어.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이전에는 품질이 매우 낮아서 활용이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즉 이제 뭐 프리프로덕션이라던가 그러니까 아예 프리뷰 정도, 그냥 요 정도의 구성이 보입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아주 낮은 품질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실제 최종 결과물로 활용하기에는 수준이 매우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게임이라던가 이런 그 실시간으로 영상을 렌더링하는 이런 매체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고 계시다면 아마 10년, 20년 전부터 왔던 그런 퀄리티가 실제 영화 쪽에서 제작되는 퀄리티와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해하기가 아마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마블이나 뭐 아니면 디즈니나 픽사나 이렇게 되게 우수한 품질의 그리고 양질의 이런 미디어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의 작품과 현재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매체들과의 퀄리티 차이를 본다면 분명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이 부분이 그래픽 하드웨어의 성능과 함께 이게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리얼타임 VFX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렌더팜과 포스트 프로덕션 그런 것들이 뭐 사장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다 양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트리플 A급 품질을 원한다 그러면 아직도 후반 작업을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고요. 그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트리플 A가 아니고 뭐 A 플러스나 B급에서 해결이 가능한 수준인데 속도가 요구된다거나 실시간으로 무엇인가 요구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리얼타임 VFX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나누어서 전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모션 캡처나 뭐 크로마키 이런 데서 많이 활용하게 돼요. 단순히 영상물을 합성하는 이런 이제 그 합성에서 그 좀 벗어나서요. 리얼타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3D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활용되는 이런 모션 캡처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호작용 기술들도 이렇게 혼합돼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VFX들이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될 수 있어요. 실은 리얼타임 VFX가
아까 VFX가 CG에 일반화되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모든 VFX가 리얼타임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VFX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아날로그 시대의 VFX들은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냥 이 글씨와 이 사진만으로도 아 맞아 이런 게 있어 라고 아마 이해하실 부분들인데, 요 미니어처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렇게 사진을 제가 백악관을 미니어처 하는 사진을 이제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 백악관 하면 미국 영화에선 빠질 수 없는 폭발 건물이죠. 그 미국에 약간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외계인이 침공하고 어떤 위험이 닥치고 미국을 위협하려고 할 때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백악관이다. 이런 약간 그 자부심이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협하는 존재들이 백악관을 항상 공격하고 백악관을 폭파하는데, 실제 백악관을 폭파할 수가 없죠. 매번 폭파하면 백악관이 남아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미니어처로 이렇게 작게 제작을 해서 우리가 폭발을 하게 되고, 이 매트 페인팅, 요거는 약간 생소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현재의 그 크로마키나 이런 부분들의 뭐 LED 월이라던가 이런 기술을 이제 기술로 대체되고 있는 가장 낙후라기보다는 오래된 이런 이제 VFX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 두 번째 그림처럼 여기에 이제 실제 요 가운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창고를 이렇게 묘사해 놨는데 실제로 이 창고는 존재하지 않고요. 여기 어두운 요만큼만 사람이 찍고 여기 나머지는 유리나 이런 이제 앞에 판을 대고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합성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바로 매트 페인팅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법이 이제 현재 와서는 크로마키라던가 아니면 LED라던가 이런 것들로 발전해 갔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형태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분장, 이 부분도 아직 많이 대체되기가 좀 어렵죠. 뭐 여러 가지 특수 효과를 사용해서 뭐 그 갑옷이라던가 아니면 뭐 옷 분장이라던가 괴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디지털 그래픽으로도 이제 다 CG로도 처리를 하지만 아직 이 리얼로 된 특수 분장에서의 느껴지는 이 질감이라던가 느낌을 좀 활용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요. 또 이것만 하지 않고 애초에 특수 분장을 하고 그걸로 촬영된 거에서 후반 VFX를 통해서 뭐 더 추가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바로 특수 분장. 그래서 오늘날에도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은 VFX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와이어 액션 빠질 수가 없죠. 모든 이 촬영에서는 당연히 일반 사람이나 또는 일반 그런 동작에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을 이 와이어 액션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고요. 안타깝게 리얼타임 VFX에 관련돼서는 이 와이어 액션을 제거하는 것이 실시간에서는 상당히 불가능에 가까운,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 와이어라는 거를 지워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촬영할 때 보이는 이 와이어라는 거를 나중에 후반 합성해서 이렇게 지워내야 되고 복장도 또 입혀야 되고 안전장비 때문에 허리춤에 지금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없애야 되는데 이걸 실시간으로 하기에는 아직 그 정밀도와 성능이 올라와지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와이어 액션은 리얼타임 VFX가 다가가지 못하는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래서 미니어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요즘은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서 다 표현한다 이렇게 하지만 아직도 이 미니어처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미니어처도 100% 미니어처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이 영상에서는 이제 폭발에 관련된 부분을 미니어처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 여러 가지 요 건물이라든가 파편까지는 미니어처로도 리얼한 느낌을 낼 수는 있지만 이 불꽃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워요. 물론 비단 불꽃 이펙트에 관련돼서는 이 리얼 쪽뿐만 아니고 가상 쪽도 가장 어려워하는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어려워하죠. 그래서 요 부분을 간략하게 그 불꽃 부분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 부분, 자, 불꽃이 지나갈 때 터질 때 일반적으로 미니어처니까 불꽃이 아주 작은 불꽃이에요.
근데 이러면은 안 되죠, 효과가. 왜냐면 이 건물은 되게 큰 건물인데 작은 폭발이 일어나면 실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니어처로 촬영된 부분에서 저렇게 작게 일어난 연소 불꽃의 모양은 그 이제 영상 후반 작업으로 제거를 좀 시키고요. 그 뒤에 그 위쪽에다가 폭발하는 특수 효과를 다시 그래픽을 CG를 덧대서 그 효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매트 페인팅 아까 말했던 대로 이렇게 칠하는 이런 그림이고요. 요건 이제 그 빨강 도깨비 그 유튜버 분의 영상인데 제가 여기서는 틀 수가 없으니까 그냥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G무비인가요? 여기에서도 특수분장인데 특수분장이 이제 실제로 자기가 칠하는 이런 특수분장 외에도 이런 모션 캡처에 관련된 것도 분장을 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특히 지금 이제 여기서 보이는 스위트홈의 이런 거미 같은 경우는 크리처 전문 이 배우, 모션 캡처 배우 이런 분들이 실제 이런 괴물의 움직임도 촬영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요런 여러 가지 그 분장 같은 것도 예전부터 많이 사용해 오고 있고 마블이라던가 디즈니라던가 이런 곳에서도 전부 다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VFX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와이어 액션 이거 부분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촬영에서 저렇게 우주를 연출한다던가 아니면 그 슈퍼파워 같은 거를 연출할 때 이런 부분에서 와이어 액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혹시 미래에 정말 달이나 화성이 이렇게 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해지면 그 정도 촬영은 진짜 우주 가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버추얼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실시간 촬영, 그러니까 리얼타임 VFX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시간 촬영과 CG를 한 번에 병합해서 리얼타임 VFX를 할 수 있는 이런 최종 결과물을 바로 생산할 수 있는 컨텐츠 제작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게임 엔진이 또 발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언리얼이라던가 유니티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엔진이 발전하고 또 엔진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관련된 리얼타임 렌더링 기술도 같이 성장을 하면서 이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활발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크로마키라던가 아니면 언리얼에서 발표한 인카메라 VFX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라던가 또 이 실사에 있는 물건과 가상의 물건의 위치나 이런 값을 동기화시켜주는 트래킹 시스템 등 아주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해서 만들어진 제작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과 여러 가지 분야가 접목이 되다 보니까 기존 콘텐츠 제작 방식에 비해서 효율성이 높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수합니다. 자, 여기서 약간 이제 오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효율성이 높고 경제적으로 우수하다고 하니까 기존의 것들에 비해서 무조건 다 퍼펙트하게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효율성이라는 부분도 이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실시간으로 한 번의 최종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매우 다회차로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분들 어떤 스튜디오를 구축해놓고 영화나 이런 컨텐츠를 되게 장기간 찍으신다던가 아니면 드라마나 이런 이제 시리즈물처럼 그 한 번 세팅된 장소나 공간에서 계속 여러 그 컨텐츠를 생산하시는 이렇게 반복적 생산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솔루션이 매우 효율성이 좋을 수 있는 거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과 이런 장비들이 도입되는 만큼 기존 투입 비용이 싸진 않아요. 실제로 이런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가 이제 한국에도 많이 구축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매우 높은 비용이 들어가요. 다만 그 경제적으로의 우수함이라는 것이 그 투입되는 비용에 대비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 나오는 이런 이득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는 10억을 들여서 20억짜리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 방식을 잘 활용했을 때 10억으로 30억, 40억짜리 컨텐츠의 효과가 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서 경제적으로 우수하다는 의미지, 이것이 뭐 단순히 정말 싸다, 아주 저렴하다, 그래서 뭐 기존에는 몇 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몇십만 원으로 됩니다, 이런 형태의 절대적인 가격의 그 하락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1회차 정말 이렇게 그 실험적으로 시도하시거나 1회차로 한번 도전을 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비용이 더 높고 효율성이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자, 크로마키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녹색 배경에, 그쵸? 녹색으로 칠해진 또는 파란색으로 칠해진 배경에 그 특정 배경 색상을 제거한 뒤에 배경이 되는 영상과 합성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그린이나 블루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린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해외에서 먼저 그린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고요. 해외에 있는 이제 사람의 피부색이나 아니면 눈 색깔, 뭐 머리 헤어스타일, 헤어 색깔 이런 것들에 비해서 가장 안 쓰이는 색깔이 그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양권에서는 블루도 많이 사용한다고 하죠. 근데 해외에서 블루를 좀 사용 안 하는 이유는 파란 눈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어서 좀 사용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아직은 다수로 촬영되고 있는 VFX 촬영 방식이에요. 2D에도 사용되고 있고 리얼타임 뭐 3D에도 사용되고 있고 아직은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도 현재는 이렇게 크로마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자, 인카메라 VFX는 언리얼에서 공개한 리얼타임 VFX 촬영 방식의 한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이제 전체적으로 기술로서 나온다기보다는 언리얼에서 먼저 발표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역발상적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에 와서는 기술로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기존의 크로마라는 방식이 현실에 촬영한 것을 가상과 매칭시켜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질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거를 없애기 위한 작업들도 많이 필요했고요. 크로마키에서 색을 제거해야 된다는 이 부분 때문에 조명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상당히 제한점이 컸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크로마를 빼서 합성하는 그런 방식을 하는 것이 아닌 배경 공간, 뒤쪽 배경 공간에 이 디스플레이를 설치를 한 뒤에 그 디스플레이에 그 가상 공간의 배경을 직접 투사를 해서 마치 가상 공간이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준 뒤에 실제 카메라로 바로 촬영해서 최종 영상을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촬영하는 순간에 카메라에 담긴 영상이 최종 영상으로 나오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 그럼으로써 아주 리얼리티한 화면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구축 비용이 크로마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크로마키는 어쨌든 이 주변 요 공간들이 그냥 단순히 크로마 그 영역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보시다시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렌더를 해야만 해요. 그러면 이 공간을 렌더하기 위한 렌더 그 워크스테이션도 다 필요할 거고요. 이 디스플레이들도 지금 이거는 이제 실험작으로서 보여지는 부분이지만 이거보다 규모가 커질수록 그 자체적으로 LED를 제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딱 알겠지만 이런 구석 부분은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방식으로는. 그래서 이런 식의 전체 면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곡률로 이 이질감, 요 구석의 이질감을 없애기 위한 특수 곡률로 만들어진 LED를 다 이렇게 수십 개, 수백 개를 이렇게 다 설치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비용적으로도 많이 들고 관리도 어렵다고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는 설치가 되고선 운영을 했을 때 그 크로마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퀄리티, 높은 리얼리티의 영상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조명에 대해서도 좀 더 그 제한이 적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트래킹 시스템인데요. 트래킹 시스템은 방금 전에 보셨던 이런 카메라라던가 뭐 사물이라던가 이런 위치들이
가상 공간의 그 위치에서 서로 매칭이 되어야 리얼한 그런 화면이나 구성도 될 거고, 카메라가 움직이는, 카메라 무빙에 따라서 가상 배경도 동일하게 무빙이 되는 이런 연출이 필요해졌고요. 그걸 위해서 트래킹 시스템이라는 기술도 같이 접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위치 정보, 회전 정보라는 것을 디지털화해서 전송하는 시스템이고요. 이 센서식 모션 캡처에서 뭐 여러 가지 카메라에 적용하는 트래킹 시스템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센서식도 있고요, 마커식도 있고요, 마커리스식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기반의 트래킹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애초에 모션 캡처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정보 디지털화하는 분야에서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이런 R&D를 거친 기업들이 이미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 부분은 모션 캡처, 그러니까 사람, 인물에 대한 모션 캡처를 하기 위해서 있는 센서식 모션 캡처의 한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거는 이제 이런 센서식이나 이런 부분의 모션 캡처의 기술을 카메라에 적용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원통 부분에서 위에 천장에 이제 마커가 붙어 있는데 그걸 인식해서 현재 자신의 위치를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조그만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막 별이 찍혀 있는데 요 별 찍혀 있는 게 천장에 있는 마커를 인식한 거고, 렌즈 기어, 여기 보면 이렇게 짧게 렌즈 기어가 있는데 이 렌즈 기어가 실제 렌즈와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통해서 렌즈의 회전을 측량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정보를 이제 워크스테이션을 통해서 디지털로 전송하면 그걸 기반으로 가상 배경도 그렇게 뭐 줌 인아웃이 되거나 포커스가 맞춰지거나 하는 것들을 연동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죠. 예전 방식에서 후편집에서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만든 다음에 매칭을 시켜서 작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굳이 이런 장비까지는 필요가 없었지만, 실시간으로 제어가 돼야 되다 보니까 이런 장비들도 모두 같이 포함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 지금 저렇게 촬영되고 있어요. 이 지금 스튜디오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인카메라 VFX로 촬영되는 촬영 장소고요. 여기는 이제 그 만달로리안이라고 했던 가장 이 인카메라 VFX를 그 이슈화 시켰던 그 이제 시리즈물의 촬영 장소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이 세트 소품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전부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구축해서 표현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이런 부분을 표현할 때 실제 세트를 지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리얼타임 VFX 같은 거는 구단, 비단 이런 영상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에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를 만났다라고 하는 MBC에서 나온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모션 캡처라든가 실시간 이 그 렌더링 기술들을 활용해서 좀 더 리얼한, 지금 현재는 볼 수 없거나 아니 현재는 이제 만날 수 없는 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만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적용 사례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AR은 당연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뭐 포켓몬고라던가 뭐 여러 가지에서 AR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많이 그 사회에 이제 현실에 스며들어 있고, 뭐 구글 글래스라던가 이런 이제 AR 안경, 이제 글래스 안경들을 통해서 좀 더 이런 분야들이 발전해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리얼타임 VFX라고 하는 기술이 필수로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아마 더 활용 분야가 늘어날 수 있는 방송 분야가 있어요. 기존에 이런 뒤에 세트장들은 매번 인테리어를 하고 치우기가 경제적으로도 또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었을 텐데, 이런 그 리얼타임 VFX가 좀 더 그 안정화에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바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활용되는 부분들이 더 대중화되겠죠. 지금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일반화되어서 아마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과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외에도 뭐 교육이라던가 의료라던가 국방이라던가 이런 전 분야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고요. 이제 현실에 아예 없거나 또는 활용이 어려운 공간 제약을 극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교육, 국방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소방 이런 것도 있어요. 화재 현장에 대한 뭐 어떤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불을 지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건물에 이런 거 불을 지를 수는 없고, 국방도 어떤 이제 훈련 상황을 만들려고 했을 때 실제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쳐들어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현실에 없거나 아니면 현실에서 그 활용하기가 어려운 이런 제약들을 이런 리얼타임 버추얼 프로덕션으로 해결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좀 더 여러 가지 컨텐츠에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기술적인 트렌드나 기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활용되는 이제 소프트웨어 사용하기 이전에 장비에 대한 결선들이 모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장비 결선을 하고 연결해서 장비를 가동시키는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